이봐 노인네, 이런 더러운 판때기 치우고 당장 꺼지라고. 냄새 나니까. 햇살이 유난히도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에는 늘 같은 풍경이 매일같이 반복되며 사람들의 무심한 발길을 붙잡곤 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낡은 바둑판 위를 구르는 검고 흰 바둑 아래 쏠려 도무지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할 일 없는 노인네들의 지루한 소일거리라 치부하며 갈 길을 서둘러 재촉할 뿐이었지만 그 낡은 바둑판 위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교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필봉 노인이 있었습니다. 필봉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고집불통 훈수꾼으로 유명했고 남의 바둑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니 그를 반기는 이가 공원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집에서 대접 못 받는 외로운 노인이라며 뒤에서 혀를 차며 흉을 봤지만 필봉은 그저 허허 웃으며 바둑판 위의 세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자신만의 고독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점퍼는 군데군데 해져서 볼품이 없었고 신발은 언제 닦았는지 모를 낡은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기에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빈곤층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필봉의 눈빛은 바둑판을 응시할 때마다 날카롭게 빛나며 상대의 수를 꿰뚫어 보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실 대한민국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JK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었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이 공원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필봉은 은퇴 후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일부러 허름한 차림으로 전국을 떠돌며 잠행 중이었고 이 작은 공원은 그가 가장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낡은 벤치에 앉아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혹은 자신의 훈수를 받아주기를 기다리며 무심하게 바둑알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필봉의 노련한 눈동자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우였으며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낙방 소식에 몸과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가난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늘 오전에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문자를 받고 터덜터덜 걷다가 우연히 이 공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어른을 공경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공원 입구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쥔 채 필봉 노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날씨도 쌀쌀한데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두세요라며 진우는 먼저 살가운 인사를 건네며 노인의 눈을 맞췄습니다. 필봉은 무심한 척하며 그 커피를 건네받아 손을 녹였지만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청년의 맑고 선한 눈빛이 내심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인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 벤치를 툭툭 쳤습니다. 진우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노인이 두는 바둑을 가만히 지켜보며 어설픈 실력으로 훈수를 보탰고 필봉은 청년의 엉뚱한 수에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필봉을 귀찮은 노인이라며 멀리했지만 진우는 달랐고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며 노인의 고독함을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지 않았고 그저 노인이 두는 바둑알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자신의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했습니다. 필봉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청년에게 무슨
고민이 그리 많아 보이냐며 넌지시 질문을 던졌고 진우는 그저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조금 답답할 뿐이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진우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다독이며 바둑이나 인생이나 한 수 물러난다고 해서 절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니 기운 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의 그 따뜻한 위로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깊게 숙여 노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우는 사실 다음 주에 있을 JK그룹의 하반기 공채 최종 면접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시골에 계신 편찮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필봉은 그런 진우의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바둑판 위의 형세를 설명하며 인생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젊은이 바둑판에는 수만 가지의 길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네라며 상대의 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조언하는 노인의 목소리는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고 낡은 수첩을 꺼내 노인이 해주는 조언들을 정성스럽게 받아 적으며 면접 준비보다 더 값진 공부를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저 노인네가 또 헛소리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진우만은 필봉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고 필봉은 그런 진우의 진솔한 태도에 감동하여 자신이 아끼는 경영 철학들을 바둑 용어에 빌려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고 자신이 가진 진정성이 결국 세상에 통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희망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필봉은 청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번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진우에게 그 어떤 유명 강사의 강의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노인에게 나중에 꼭 합격해서 정식으로 더 좋은 커피를 대접하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웃었습니다. 필봉은 그 약속 잊지 말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평화로운 공원 안을 가득 채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공원 입구에서 들려오는 요란하고 불쾌한 타이어 마찰 소리에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공원 입구에 굉음을 내며 멈춰선 차는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최신형 외제 스포츠카였고 그 안에서 내린 남자는 바로 이 이야기의 빌런이자 아나무인 재벌가 자제인 이석현이었습니다. 석현은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공원 안을 마치 자기 땅인 양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과 사람들을 마치 벌레 보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훑으며 지나갔고 필봉과 진우가 앉아 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와 무례하게 발로 바둑판 다리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들 여기서 이런 더러운 판때기 놓고 앉아 있으면 공원 분위기 다 망치는 거 모릅니까? 석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래침처럼 지저분했고 그는 필봉의 낡은 점퍼를 보며 거지 같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필봉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저 바둑판만 응시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옆에 있던 진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어르신께 무슨 버릇 없는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고 여기서 비키세요. 라며 진우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석현을 향해 일갈했고 석현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흙수저 냄새나는 놈이 끼어드냐? 며 석현은 진우의 낡은 양복깃을 손가락으로 밀쳤고 너 같은 놈은 평생 노력해도 내 발끝에도 못 미칠 것이라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석현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였지만 진우는 끝까지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보호했습니다. 석현은 더욱 화가 났는지 바둑판 위에 놓여 있던 바둑알통을 손으로 거칠게 쳐서 엎어버렸고 검고 흰 바둑알들이 공원 바닥 여기저기로 흩어지며 마치 필봉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석현을 노려보았지만 필봉은 오히려 차분하게 진우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필봉은 바닥에 흩어진 바둑알들을 하나씩 주우며 젊은 사람이 화가 참 많은 것 같구먼이라며 조용히 석현에게 말을 건넸고 석현은 그 목소리에 더욱 광분하여 노인의 발등을 구두로 짓밟으며 조롱했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니 빨리 죽어버리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고는 침을 뱉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었지만 무릎을 굽히고 바둑알을 줍는 노인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라며 진우는 속상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필봉은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바둑알 하나를 진우의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이런 악수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악수에 흔들려 판 전체를 망쳐서는 안 된다네라며 필봉은 오히려 진우를 다독이며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진우에게 내일 있을 면접에만 집중하라며 이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대인배 같은 모습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귀가했습니다. 홀로 남은 공원 벤치에서 필봉은 멀어지는 석현의 차 뒷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내일 최종 면접관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게. 그리고 그 오만한 젊은이의 신상 명세도 파악하게. 필봉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고 장래를 압도하는 제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바둑알 하나를 꽉 쥐며 내일 면접장에서 벌어질 거대한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공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고 필봉은 낡은 수첩에 진우의 이름을 조용히 적어 넣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석현이 휩쓸고 간 공원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흩어진 바둑알을 줍는 진우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필봉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노인은 흙먼지가 묻은 바둑알을 옷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젊은이 덕분에 오늘 대국은 아주 흥미로웠다네라며 웃었고 진우는 그런 노인의 인자함이 도리어 가슴 아팠기에 어르신께 상처를 준 그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필봉은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사람의 진심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마련이니 오늘 본 추한 모습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게라며 청년을 부드러운 말로 달랬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산과 같은 무게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경험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노인은 진우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서 내일 있을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라며 등을 떠밀어 작별을 고했고, 진우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홀로 남은 노인의 뒷모습이 행여나 외로울까 걱정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필봉은 청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벤치 뒤 나무 그늘 아래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위험 있게 걸어갔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에 무력한 모습과는 딴판으로 장례를 압도하는 기운이 넘쳤고, 차 문을 열고 나온 최 실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명예회장님의 안전한 귀가를 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선 필봉은 안경을 벗어 창밖을 응시하며 최 실장에게 오늘 공원에서 있었던 일과 그 무례한 사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듯 그 남자는 우리 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아들인 이석현이며 내일 최종 면접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필봉의 눈빛은 순간 서늘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고, 실력보다 배경을 믿고 날뛰는 자가 우리 JK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며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평생 기업을 일궈온 창업주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서렸습니다. 또한 필봉은 자신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청년 강진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청년의 서류를 내 앞으로 가져오게, 그리고 내일 면접은 내가 직접 주관할 것이니 다른 면접관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준비를 철저히 시키게라고 명했습니다. 최 실장은 회장님의 이례적인 행보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고, 차는 도심에 화려한 야경을 가르며 JK그룹 본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필봉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보며 진정한 인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바둑알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낡은 양복을 정성껏 다리며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고, 공원 할아버지의 응원을 떠올리며 자신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내길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JK그룹 본사 사옥은 거대한 유리 성처럼 높게 솟아올라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지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진우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수험표를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수많은 지원자가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마지막 점검에 열중하고 있었고, 진우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공원 할아버지가 해준 조언들을 다시금 복기하며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기실 문이 거만하게 열리며 어제 그 스포츠카의 주인인 석현이 화려한 명품 수트를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대기실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석현은 주변 지원자들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훑다가 구석에 앉은 진우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어이 흙수저 친구, 진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라며 석현은 대기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어제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대로 상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지만
석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진우의 구두를 보며 그런 낡은 신발 신고 면접 보면 청소부로 뽑아줄지 모르겠다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석현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기실 안에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으며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고위 임원 자제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이번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들러리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집에 가는 게 좋을 것이라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장내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참다 못해 조용히 입을 열어 면접장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지원자일 뿐이니 예의를 갖추세요라고 충고했으나 석현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너 같은 놈은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평생 취직 못 하게 매장할 수 있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면접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고 진우와 석현을 포함한 면접조의 명단이 호출되었습니다. 석현은 진우를 향해 내가 어떻게 너를 짓밟는지 똑똑히 지켜봐라라며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갔고 진우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지막으로 공원 할아버지가 주었던 바둑알 하나를 주머니 속에서 만졌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진우는 자신의 발걸음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담아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면접실 문 앞에 선 진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노라 다짐했고 거대한 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장내를 덮친 무거운 정적 속에 면접관들의 실루엣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석현은 이미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면접관들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지정된 자리에 앉자마자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장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지원자들의 답변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중앙에 앉아 있어야 할 최종 결정권자의 의자는 아직 비어 있었고 면접관들도 중앙 자리를 힐끗거리며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석현은 아버지를 통해 미리 받은 예상 질문들을 유창하게 대답하며 합격을 확신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고 진우는 압박 면접 속에서도 소신 있게 자신의 가치관을 답변하며 묵묵히 면접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면접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전 직원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는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들어와 비어있던 정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회장님을 모시는 정중한 인사를 올렸고 그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원자들도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정적이 동시에 몰려와 모두를 얼렸습니다. 정중앙 상석에 앉아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기는 이는 다름 아닌 공원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바둑을 두던 바로 그 필봉 노인이었습니다. 석현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벌린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진우 역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인물이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필봉은 고개를 들어 석현과 진우를 차례로 응시했고 그의 입가에는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인자함 대신 추상 같은 엄격함이 서린 차가운 미소가 살며시 피어올랐습니다. 면접장 내부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이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중앙석에 앉은 필봉 회장의 존재감은 장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석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인물이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석현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이마에는 굵은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명품 수트를 적시기 시작했고 진우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은인인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필봉은 서류를 넘기는 손길조차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었고 그가 안경 너머로 쏘아보는 눈빛은 공원에서의 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만인을 호령하는 제왕의 기백이었습니다. 필봉은 곁에 선 비서실장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비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필봉의 앞에 놓인 마이크의 전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장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필봉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면서도 면접장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파동이었습니다. 그는 지원자들의 수험표를 하나씩 대조하며 읽어내려갔고 마침내 석현의 이름 앞에 멈춰서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필봉은 석현을 향해 자네가 바로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유능한 인재인가? 라며 뼈가 있는 질문을 던졌고 석현은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석현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꺽꺽거리는 소리만 내뱉으며 필봉의 시선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필봉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석현을 매섭게 몰아붙대었습니다. 자네는 어제 공원에서 나에게 사람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니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필봉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면접장에 함께 있던 다른 면접관들과 지원자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면접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석현을 향해 격렬히 눈초리를 보냈으며 석현은 이제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인 줄 꿈에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석현의 비굴한 외침은 적막한 면접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필봉의 표정은 차갑게 식은 대리석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석현의 애원을 가차없이 자르며 우리 JK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자에게는 단 한 조각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는 곳이다. 라며 추상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필봉은 석현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네가 한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자네라는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업이란 결국 사람이 모여서 가치를 만드는 곳인데 약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고객을 섬기겠는가? 필봉의 일침은 면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석현은 이제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필봉은 비서실장에게 석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한 뒤 즉각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명했습니다. 자신의 배경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처절하게 석현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필봉은 다시 시선을 돌려 굳어있는 진우를 향해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한 눈길을 잠시 보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필봉의 눈빛을 받는 순간 어제 공원에서 느꼈던 그 든든한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필봉은 이내 다시 엄격한 면접관의 자세로 돌아와 진우에게 공통 질문을 던지며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면접을 이어나갔습니다. 진우의 차례가 되자 필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라고 질문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제 공원에서 할아버지께
배웠던 바둑의 지혜를 떠올리며 차분히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바둑에서 혼자서만 살려고 하면 결국 판 전체를 망치게 되듯이 기업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에 차서 장내를 채웠고 필봉은 그의 답변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제 용어나 경영 이론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진우의 진솔한 태도와 깊이 있는 생각에 감탄하며 서류 위에 연신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반면 석현은 이미 면접장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구석에서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고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필봉은 진우의 답변이 끝나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네는 바둑판 위의 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구먼이라며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면접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필봉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장 앞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지원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제 진우가 주워주었던 바둑알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모여서 집을 짓고 승부를 결정짓듯이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필봉의 시선은 정확히 진우를 향하고 있었고 장내의 모든 이들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언했습니다. 석현은 이미 경비원들에 의해 면접장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남긴 빈자리는 공정하지 못한 권력의 종말을 의미하듯 차갑게 비어있어 보는 이들을 수경케 했습니다. 필봉은 면접 종료를 선언하며 진우를 향해 나중에 나와 바둑 한 판 더 둬야겠네라고 윙크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필봉 회장은 위풍당당한 뒷모습을 보이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직감하며 감사의 기도를 가슴으로 올렸습니다. 면접장 문을 나선 진우의 다리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후들거렸으며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그 거대한 반전의 소용돌이는 꿈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공기마저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 곳곳에는 면접장에서 끌려나가는 석현의 비명 섞인 항해 소리가 메아리치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할아버지의 바둑알을 다시 한번 손에 꼭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이토록 묵직한 운명의 무게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면접 진행 요원들이 진우를 향해 정관은 다른 정중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비로소 현실로 조금씩 돌아오는 기분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회사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진우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미 완전히 변해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로비를 빠져나가려던 찰나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 실장이 멀리서 다가와 진우의 앞을 정중히 막아섰습니다. 어제 공원에서의 그 허술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로운 비서실장의 모습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최 실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님께서 특별히 전달하라고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화려한 선물이나 돈이 아닌 낡은 전통 찻집의 주소와 함께 오늘 저녁 7시라는 짧은 메모가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젊은이와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으시다며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고 회사를 나오며 차가운 바람에 머리를 식혔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라 도무지 진정할 길이 없어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진우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양복 차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곱씹으며 할아버지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필봉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인사동의 깊은 골목 안쪽 찻집은 도심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예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된 마음으로 찻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방 안쪽에는 낮에 화려한 정장을 벗고 다시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돌아온 필봉 회장이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필봉은 진우를 보자마자 어서 오게 젊은이 라며 공원에서처럼 소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진우는 정중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회장님인 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던 지난날을 사과했습니다. 필봉은 손사래를 치며 자네가 나를 회장이 아닌 노인으로 대했기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것 아니겠나라며 오히려 진우의 긴장을 풀어주려 따뜻한 찻잔을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고 필봉의 눈에는 진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대견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필봉은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진우에게 자신이 왜 공원에서 그토록 긴 잠행을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내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네. 필봉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을 이끌어오며 느꼈던 고독과 회의감이 고스란히 묻어나 진우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나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내 낡은 구두의 흙을 털어준 자네를 보며 희망을 봤다네. 노인은 진우의 손을 꽉 잡으며 자네의 그 정직함이 JK의 낡은 관습을 깨부수는 망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진심 어린 당부를 건넸고 진우는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취업에 성공한 기쁨을 넘어 한 시대에 거인이 내미는 바통을 이어받는 듯한 엄숙한 사명감이 진우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실력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한 인재가 되겠노라 찻잔을 앞에 두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필봉은 품에서 오래된 바둑 교본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보던 것인데 이제는 자네에게 더 필요한 물건인 것 같구먼이라며 필봉은 책장을 넘겨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기는 수보다 살리는 수를 먼저 생각하라는 문장은 평생 필봉이 지켜온 경영 철학이자 진우에게 주는 유언 같았습니다. 진우는 책을 받아들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고 필봉은 그런 진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길에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별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축복의 가루를 뿌리는 듯 했습니다. 필봉은 내일부터는 정식 출근이니 마음 단단히 먹게 라며 허허 웃으며 자신의 차에 올랐고 진우는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으며 그의 손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지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JK그룹 내부에서는 석현의 퇴출과 진우의 합격을 두고 거대한 암투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JK그룹 기획실로 첫 출근을 하던 날 본사 로비에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예민하게 날 서 있었습니다. 어제 면접장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미 전 사원에게 파다하게 퍼져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있었으며 필봉 회장의 자맹과 석현의 몰락 그리고 무명의 청년 진우의 파격 합격은 사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진우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사무실 층에 내리자마자 수십 명의 직원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경외심도 있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차가운 견제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팀장인 박석구는 진우를 보자마자 반가운 기색 대신 아주 떫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현의 아버지인 이 실장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 인물이었기에 진우의 등장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진우에게 산더미처럼 쌓인 먼지 앉은 서류 뭉치들을 툭 던지며 신입답게 기초부터 닦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노골적인 길들이기이자 회장의 총애를 받는 진우를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사내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진우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고 사무실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홀로 탕비실로 향해 찬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며 기획실의 말단 사원인 미경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녀는 진우에게 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당분간은 박 팀장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귀띔했습니다. 이 실장님이 아들의 일로 경로에서 회장님의 결정에 반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이는 JK그룹 내부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으로 인해 필봉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샌드위치 한 조각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사옥의 그늘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그림자처럼 느껴져 몸서리치게 두려웠지만 진우는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을 믿어준 노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주먹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박 팀장이 던져준 복잡한 회계 장부와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했지만 문서를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진우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에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 업체의 대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진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니 바로 석현의 외삼촌 명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JK그룹의 피를 빨아먹던 거대한 횡령과 비리의 사슬이
엉켜있는 장부였고, 진우는 자신이 우연히 건드린 이 서류 뭉치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직감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흩어진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증거가 될 만한 영수증 사본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이 비리를 덮기 위해 자신에게 이 서류를 준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넘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진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팀장은 진우가 업무를 포기하고 나갔을 것이라 예상하며 거만한 걸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 팀장이 다가오자 정중하게 어제 지시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박 팀장은 대충 훑어보고 트집을 잡으려 했으나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진우가 정리한 내용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박 팀장과 이 실장이 주도해온 비리 유착 관계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으며 박 팀장은 보고서를 쥔 채 부르르 떨며 진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며 박 팀장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살리는 수를 두었을 뿐이며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몰려들어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필봉 회장이 비서진을 거느리고 전략기획실 사무실로 직접 들어섰습니다. 필봉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읽어 내려갔고 그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무실에는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실장은 뒤늦게 달려와 회장님께 오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필봉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 실장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내 등에 칼을 꽂은 자가 내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구먼이라며 필봉은 탄식했습니다. 필봉은 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이 자네가 JK에 썩은 고름을 짜내주었네라며 전 직원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그 즉시 보안팀이 들이닥쳐 박 팀장과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이 실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진우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감에 비틀거렸지만 필봉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잡아주어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부터 거대한 비리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긴 신입사원. 진우의 이름은 이제 JK그룹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필봉은 소란스러운 사무실을 뒤로하고 진우에게 오늘 저녁은 내가 아주 비싼 커피를 사겠네. 라며 소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이 실장과 석현 부자는 어두운 지하실에 모여 필봉과 진우를 향한 최후의 반격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장과 박 팀장이 보안팀에 의해 연행된 뒤 본사 기획실에는 유례없는 정적이 찾아왔고 진우는 폭풍 같은 첫 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필봉 회장은 진우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겼는데 그것은 바로 비리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거래가 끊긴 버려진 협력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화려한 회사차 대신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전국의 공단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계 소리조차 멈춰버린 차가운 공장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진우의 방문을 경계했으나 진우가 보여준 진솔하고 낮은 자세와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의 사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반드시 정의로운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노라고 노동자들의 젖은 눈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권자에서 밀려난 이 실장 일당은 어두운 지하실에 모여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았고 필봉 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교묘하게 퍼뜨리는 동시에 진우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우가 회장에 숨겨진 친척이라거나 거액의 뒷돈을 줬다는 악성 루머가 번졌고 어제까지 진우를 응원하던 사내 직원들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내며 진우와의 접촉을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쳤지만 필봉 회장은 진우를 집무실로 조용히 불러서 바둑판 위의 돌은 때로 버려져야 더 큰 승기를 잡는 법이라네라며 흔들리는 청년의 마음을 단단히 다독였습니다. 진우는 회장의 깊은 통찰력을 믿으며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견뎠고 오히려 비리 세력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진우는 협력업체들을 조사하던 중 이 실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해외 비자금 계좌의 단서를 포착했고 이를 추적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실장은 진우의 추적을 눈치채고 사람을 고용하여 진우가 귀가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위협을 가하려 했으나 진우는 이미 필봉 회장이 붙여준 보안 요원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증거 자료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석현은 아버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진우를 찾아와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지만 진우는 오히려 석현의 손을 차분히 내려놓으며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하지 못한 당신이 가엾습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석현은 진우의 당당함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진우는 그 길로 필봉 회장에게 달려가 이 실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필봉 회장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실장 세력의 영구 제명을 결정했고 진우를 향했던 모든 가짜 뉴스들이 조작된 것임을 언론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며 진우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회사는 다시 평온을 찾는 듯 보였으나 이 실장은 마지막 카드로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해외 경쟁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기려 비밀 접촉을 시도했고 진우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 거래 장소로 잠입하는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필봉 회장은 진우의 안전을 걱정하며 만류했으나 진우는 제 손으로 시작한 일을 제 손으로 끝내고 싶습니다라며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항구의 창고 안에서 이 실장과 외국인 구매자들이 만나는 현장을 진우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결정적인 거래의 순간 진우는 미리 대기시킨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여 이 실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으나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진우의 수첩 앞에서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뒤 현장에 도착한 필봉 회장은 먼지투성이가 된 진우를 끌어안으며 고생했네 젊은이. 자네가 JK의 심장을 지켜냈네.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새벽녘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진우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전 사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사에 출근했고 그는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회사의 진정한 영웅이자 미래의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필봉 회장은 진우를 위해 아주 특별한 보직을 준비했으니 그것은 바로 상생협력팀의 최연소 팀장 자리였습니다. 상생협력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함을 달게 된 진우는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 대신 현장으로 다시 향했고 필봉 회장의 가르침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진우는 비리 세력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던 중소협력사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밀린 대금을 지급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과 기술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상생안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손해를 걱정하며 반대하던 임원들도 진우가 가져온 협력사들의 놀라운 기술력 복구 수치와 그들이 보여준 JK를 향한 충성심의 데이터를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추진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JK그룹의 기초 체력을 바닥부터 다시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한 중년 여성이 진우를 보고 급히 몸을 숨기며 구석으로 달아나는 것을 진우는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몰락한 이 실장의 아내이자 아나무인으로 공원을 누비던 석현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가고 재산은 모두 압류당한 채 아들 석현마저 도박빚에 쫓겨 자취를 감추자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이름을 속이고 이곳에 들어와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심보다는 씁쓸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고 조용히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여인은 진우의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석현의 행방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현은 현재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지방의 어느 낡은 여인숙을 전전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필봉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진우에게 물었으니 자네를 그토록 모욕했던 자를 정말 도울 생각인가? 진우는 바둑판 위에 죽은 돌도 때로는 살려내어 집을 짓는데 보태는 법입니다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고 필봉은 그릇이 남다른 청년이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진우는 즉시 석현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가 어두운 방 안에서 술병에 둘러싸여 떨고 있는 석현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석현은 진우를 보자마자 죽이러 왔냐며 소리를 질렀으나 진우는 석현의 앞에 구두 한 켤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구두는 예전에 석현이 공원에서 필봉 회장의 발등을 짓밟으며 더럽다고 조롱했던 그 낡은 가죽 구두와 똑같은 모델의 새 제품이었습니다. 진우는 석현에게 이 구두를 신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당신이 지은 죄를 몸으로 갚으세요라고 준엄하면서도 기회를 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석현은 낡은 신발을 신은 채 방구석에서 한참을 울다가 진우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진우는 그를 JK그룹 산하의 가장 힘든 물류창고 현장직으로 배치하여 바닥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석현은 예전에 명품 수트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박스를 나르며 땀의 소중함을 하나씩 배워갔고
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은 결국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내에 큰 감동을 주며 진우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업무를 마친 늦은 저녁 진우는 필봉 회장과 함께 추억의 그 공원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장과 팀장의 관계였지만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다시 훈수꾼과 청년으로 돌아갔고 필봉은 진우가 대접한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네가 석현을 거둔 것은 신의 한 수였다네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는 바둑판 위에 놓인 흑돌과 백돌이 어우러져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풍경을 보며 자신의 경영 철학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본사 건너편 경쟁 업체에서 JK의 신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진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필봉 회장에게 이번 판은 제가 직접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공원의 느티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다음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JK그룹의 핵심 기술인 차세대 에너지 소자 설계도가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첩보가 접수되었고 그 배후에는 업계 2위인 대성물산의 야비한 공작과 감옥에 있는 이 실장의 잔당들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필봉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위장 잠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과거 이 실장에 수하였던 자들이 접촉해 오자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척 연기하며 접근했습니다. 대성물산의 전무는 진우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과 기술 이전료를 제시하며 진우에게 JK를 배신하고 설계도를 넘기라고 유혹했습니다. 진우는 필봉 회장과 미리 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며 가짜 설계도가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를 준비했고 운명의 결판을 짓기 위한 비밀 회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비밀 회동은 도심 외곽의 폐쇄된 공장에서 이뤄졌고 진우는 주변에 매복한 대성물산의 경호원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겉으론 태연했습니다. 대성 전무는 저장 장치를 건네받기 전 진우에게 회장님의 신임을 받던 자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마지막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진우는 바둑판 위에서 사석을 버리고 대마를 잡듯 회장님의 그늘 아래서는 평생 만년 이인자일 뿐이니까요라며 야심가다운 눈빛을 연기해 상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가짜 설계도를 열어 확인하는 동안 진우는 미리 설치해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대성물산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그동안의 산업 스파이 행적을 모조리 역으로 백업하며 반격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진우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공원에서 필봉 회장과 대국할 때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90%를 넘어서는 순간 대성 전무는 설계도가 암호화되어 열리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진우는 태연하게 암호를 풀어주겠다며 시간을 벌며 마지막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송 완료 신호가 진우의 스마트워치에 울리자 진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라며 당신들의 모든 범죄 증거가 지금 검찰에 전송되었습니다라고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하여 장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당황한 대성물산 일당이 진우를 덮치려 달려드는 순간 공장 셔터가 거칠게 올라가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필봉 회장이 보낸 보안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우는 아슬아슬하게 현장에서 보호받으며 빠져나왔고 대성 전무를 비롯한 산업 스파이 일당은 현장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뒤 필봉 회장은 현장으로 달려와 진우의 몰골을 보고는 크게 탄식하며 미련한 놈이라 나무랐지만 그의 눈에는 대견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 무모한 놈아, 내 몸이 상하면 기술이 무슨 소용이냐? 라며 필봉은 진우의 옷에 묻은 공장 먼지를 직접 털어주며 장한 내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진우는 회장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하며 JK의 심장을 지켜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성물산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JK그룹은 도덕적 우위와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진우의 활약은 경제지 일면을 장식하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정직한 승부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그는 이제 JK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물류 창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석현을 찾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석현은 예전 같으면 시기하며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정말 대단하다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고 자신도 곧 현장에서 인정받아 당당히 본사로 복귀하겠노라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진우는 석현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한 승리를 느꼈고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살리는 수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필봉 회장은 진우를 본사 부사장직으로 파격 승진시켰고 진우는 이제 낡은 수첩이 아닌 그룹의 미래가 담긴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청년 진우를 기다리며 바람에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전설은 이제 완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른 진우는 화려한 취임식 대신 전국의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소박한 상생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JK그룹의 이익을 협력사들과 공정하게 나누는 파격적인 수익 공유 모델인 바둑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만 돌을 놓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돌을 놓아야 거대한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연설의 간담회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으며 과거 비리 세력 아래에서 숨죽여 지내던 많은 기업인들은 비로소 JK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필봉 회장은 행사장 뒷자리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이제는 자신이 없어도 JK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하며 낡은 수첩에 적힌 마지막 경영 일기를 닫았습니다. 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가장 먼저 필봉 회장에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고 두 사람의 시선은 말없이 교차했습니다. 경영이 안정 궤도에 접어들 무렵 진우는 물류 창고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해온 석현을 본사 기획실 대리로 복귀시키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을 단행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진우는 직접 현장에서 올라온 석현의 성실한 근무 평가서를 증거로 제시했고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자신의 확고한 인재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석현은 본사로 복귀하는 날 예전의 명품 수트가 아닌 정갈하고 소박한 양복을 입고 나타나 진우의 집무실을 찾았으며 그는 진우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정중히 악수를 청하며 이제는 시기심이 아닌 실력으로 당신을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석현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성찰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강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진우는 그런 석현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으니 수십 년간 쉼없이 달려온 필봉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요동치고 사내외에서는 창업주의 부재를 틈타 다시금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나 진우는 흔들림 없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을 지키며 필봉 회장의 쾌유를 빌었고, 의식이 없는 노인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바둑의 지혜들을 나지막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진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던 그날 밤, 필봉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기적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진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필봉 회장은 진우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의식을 찾은 필봉 회장은 자신의 병상을 지키던 진우에게 이제는 내가 훈수를 두지 않아도 자네가 완벽하게 판을 짜고 있구먼이라며 힘없는 목소리로 농담을 건넸습니다. 필봉은 진우에게 자신의 지분이 담긴 금고 열쇠를 건네며 이제는 명예회장으로서 뒤로 물러나 자네가 이끄는 JK의 미래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하려 했으나 필봉은 단호하게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네가 공원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투자라네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회장의 뜻을 받들어 그룹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혁신적인 개혁을 예고했고, 이는 한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지배구조 개선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진우의 성장을 지켜보며 비로소 평생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필봉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던 날 진우는 비싼 병원 식단 대신 공원 근처 낡은 기사식당에서 노인이 그토록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대접하며 소박하게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회장과 부사장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눠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저 흔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여전히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채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필봉은 주머니에서 낡은 바둑알통을 꺼내 진우에게 건네며 자네와 두는 마지막 대국이 될 것 같구먼. 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바둑판을 평평하게 폈습니다. 진우는 경건한 마음으로 백도를 집어들었고, 공원에는 다시 맑고 경쾌한 바둑알 놓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국이 끝날 무렵 진우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펼쳐진 마지막 대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한 수 한 수 정성을 다해 이어져 나갔습니다. 필봉 회장은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모습 대신 기업을 일궈온 거목의 엄숙함을 담아 돌을 놓았고, 진우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신념이 담긴 수를 묵직하게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바둑판 위에는 승패를 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청년의 뜨거운 영혼이 맞부딪히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로 이
역사적인 대국을 경건하게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필봉은 마지막 술을 놓은 뒤 바둑판을 보며 자네의 집이 참으로 따뜻하고 견고하구먼. 이라며 청년의 성장에 깊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대국이 끝난 뒤 필봉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벤치에 걸쳐두고는 청년 진우에게 정식으로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이제 이 바둑판을 떠나 진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전국을 유람하려 하네. 자네가 이끄는 JK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바닥까지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필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석양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JK그룹의 사내 방송에서는 정격적인 필봉 명예회장의 은퇴 소식과 함께 진우의 회장 취임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당일 진우는 회장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우가 회장이 된 지 3년이 흐른 뒤 JK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리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석현은 이제 기획본부장이 되어 진우의 오른팔로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참여하고 있었고 공원 청소를 하던 그의 어머니 역시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의 선두주자로 거듭나 웃음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매주 금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평범한 점퍼 차림으로 공원 벤치를 찾아가 어르신들의 바둑에 훈수를 두며 소통했고 사람들은 그가 수십조의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훈수 잘 두는 김 회장이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진우는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커피를 샀고 저 멀리서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익숙한 실루엣의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필봉 회장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진우를 보며 웃었고 진우는 말없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필봉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 맛은 변하지 않아서 정말 좋구먼. 이라며 진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앉아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공원 가득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이 웃음소리는 세대를 초월한 우정의 결실이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 위로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진우의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흐르며 거대한 대서사시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바둑판 위의 흑돌과 백돌은 어느새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상생의 길을 보여주었으며 느티나무 아래 앉은 두 거인의 모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으로 기록되며 끝이 났습니다. 진우와 필봉이 함께 일궈낸 이 기적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존엄과 정직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금빛, 햇살이 쏟아지며 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